안상혁이라는 변호사가 지금 방통위원장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만큼 노골적으로 특정 정치 색깔을 띠고 또 변호사지만 방송계 주변에서 이렇게 특정 스칼라를 가지고 존재해 온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은 민언연의 공동 대표를 지냈죠. 민언연이라고 하면 문재인 정권의 지금 언론 장악을 외곽에서 도우고 있는, 외곽도 아니죠. 드러낸 채 돕고 있는 그야말로 최대의 정권 우군입니다. 관변 단체죠. 파워가 막강하죠. 자, 이런 데에서 TV에 출연하거나 또 뭐 언론에 글 쓰거나 이런 사람들의 지금 다 모니터링을 통해 가지고 민언연이 지금 보수 패널이나 보수 이 농객의 평가를 합니다. 민언연이 하는 가장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가 보수 신문 종편에 대한 보도 감시와 모니터링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한상혁이라는 사람은 첫 출근할 때 가짜 뉴스와 허위 조작 정보는 표현의 자유 밖에 있다. 그러면서 뉴스의 의도적인 허위 조작과 극단적 혐오 표현은 규제 대상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민언연을 돕는 이런 언론 매체들, 한경호라고 불리우는 그런 언론 매체들, 한겨레, 오마이뉴스, 경향, 미디어 오늘, 이런 매체들을 말하는 거겠죠. 이런 데는 유튜버가 통제불능의 루머 확성기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 보수 정치 시사 유튜버의 문제뿐 아니라 유튜버가 얼마 전에 결혼 이주 여성 폭행 관련한 유튜버 보도가 있었는데 폭행 가해자 비판보다 피해 여성에 대한 비방이 많았다. 한 베트남 이 이주 여성이 이제 폭행당한 사건을 가지고 이주 여성 전체에 대한 혐오를 유도했다. 유튜버 영향이 막강한데 혐오 컨텐츠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보도하는데 지금 바람을 잡았습니다. 자, 그래서 5.18 문제나 또 세월호 문제나 한국의 좌파들이 성역으로 삼는 문제, 특히 북한에 관한 어떤 이 TV 패널들의 발언이나 보도의 문제, 특히 제가 아주 옛날에 이 TV에 패널로 나갈 때 특히 이런 단체들이 제가 북한 관련 말만 하면 황장수가 확인되지 않은 말을 했다 어쨌다 하면서 시비를 잡았습니다. 자, 민언연이 아예 매월 방송 전체를 모니터링 하면서 이제 문제 표현들을 심지어 드라마까지 이렇게 방통위에다가 요구를 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징계를요. 자, 그래서 이 민언연이 이런 식으로 지금 한마디로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조지 오웰의 1984 같은 감시적인 모니터링을 신문, 방송, 그리고 유튜버 등에 해왔습니다. 그래서 특정 매체가 압도적으로 옛날에 김태우나 신재민이 관련 보도를 작년 12월 말 1월 시점에 많이 했다. 그리고 이 또 극우 유튜버들이 인종차별 발언을 확산시키고 있다.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5.18 가짜 뉴스가 극성이다. 전두환을 감싼다. 이런 식으로 선정성에 집착한 살인사건 보도, 유튜버 여경 혐오 영상을 확산시키고 있다. 자, 그러면서 혐오를 가지고 문제를 삼습니다. 자, 뉴스 브리핑, 제가 하는 뉴스 브리핑은 사회 혐오 주제를 이렇게 선동하지도 않고 그걸 가지고 또 확산시키지도 않습니다. 제가 어제 TV에 나가서 한국 콜마 회장이 본 유튜버에 대해서
그분이 좀 보수 유튜브에도 이렇게 좋은 내용들이 있는데 아쉽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어요. TV에 나가서 조금은 소극적인 발언 아닙니다. TV 나가서 할 말 돼요. 그런데 저도 제가 봤을 때 보수 유튜버라고 전부 옳은 말을 하거나 옳은 표현을 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 안에도 천차만별이고 혐오를 조장하고 이런 부분도 있지요. 특히 그러면서 상업적으로 이용당하는 일부 방송들이 문 정권이 보수 유튜버 전체를 손봐야 되겠다 할 때 일종의 미끼 역할을 해서 전체 보수 유튜버를 도매값으로 저질로 만드는 그런 잘못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부인하면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와서 그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지만은요, 돈벌이용으로 제목 벌겋게 달고 상스러운 표현 쓰고 실제로 들을 만한 가치 있는 내용은 드문 부분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 한상혁이라는 이런 류의 사람이 결국 이런 보수 유튜버의 그런 단점을 가지고 말로는 가짜 뉴스나 혐오를 한다 이러지만은 실제로 지금 방통위원장으로 이 사람을 지명해서 전임 이호성 방통위원장이 하지 못한 가짜 뉴스 대대적인 단속 그리고 척결 등을 유튜버 등에서 좀 한번 해보겠다고 이 사람을 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보 좌파 진영에서 실제로 그들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뛰고 있는 선수를 뽑아가지고 방통위원장, 이건 심판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죠. 방통위원장이 특정한 정치 색깔을 안 가질 수는 없겠지만은 노골적으로 그걸 갖다가 이렇게 확산시키고 전파시키는데 앞장서온 사람을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행동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 정권 들어서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죠. 언론이 장악되어야 장기 집권이 가능하고 이 정권의 무도한 그런 정치 형태가 가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총선을 앞두고 현 정권에 비판적으로 말하는 대한 언론들을 다 썰어버려야 되겠다. 이런 목적에서 한상혁을 방통위원장으로 임명을 했고, 아마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한상혁을 둘러싼 이 논평은 100% 오늘 또 광고가 안 붙고 광고 부적절이라고 판결이 날 겁니다. 요즘 하루에 10개 하면요, 한 5개도 안 살아남아요. 어떨 때는 10개 중에 대다수를 날리는 적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민노총이 있고 그 산하의 언론 파트가 언론 노조가 매우 강하게 자리 잡고 있고 그 밑에 각 신문사와 방송사의 노조들이 지금 장악을 해서 MBC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방송사에 MBC 출신을 보내어서 노조운동을 하던 방송사 사장으로 꼽아놓고 있습니다. YTN도 그렇고 OBS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MBC라는 이 노동, 언론사나 방송사나 노조가 이제 대대적으로 사장을 내고 그 방송국을 장악하면서 주인 없는 방송국을 이제 그게 온 사방으로 사람을 파견해서 키우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MBC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지금 심판 자리인 방통위원장에 앉혀서 인터넷 유튜버 등 방송을 다 장악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한상혁이 활동하는 민원연 홈페이지를 보면요, 좀 웃깁니다. 문 대통령 딸과 함께 제주도 방문, 극우 유튜버 수준까지 떨어진 종편. 자, 극우 유튜버의 수준을 미리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민원연 공동대표의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에 대한 민원연의 입장이라 해서요, 저것 쪽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방통위원장으로 시킨 데 대해 입장을 냈습니다. 그 입장을 보면 그가 더 미디어 개혁을 열심히 해주라, 이렇게 지금 입장을 냈습니다.
자, 민원연에서 어떻게 보면 방통위원장을 추천했고 그것이 지금 이번에 아마 관철된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미디어 공공성 재논의가 필요하다. 취재기자 폭행한 이영훈 씨의 서울대 명예교수 해직을 요구한다. 뭐 아니라고 하더니만 뭐 아닌 사람을 해직을 요구해요. 친일은 보수 정당과 언론의 보수 대통합 전략의 일환이다. 정말 황당한 소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들이 쭉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면 온 방송을 지금 이들이 다 평을 하고 다 다루고 있어요. 조선일보 하다 유튜버석 조롱까지도 기사를 하나 하면서 그야말로 연예 관련 기사를 다루는 일부 유튜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수 성향입니다. 자, 그래서 아예 이 민원연 소개란에 보수 언론에 대한 감시 모니터가 주된 활동이라고 하고 있고, 편파 보도는 다 정부의 비판적인 거고 좋은 보도는 좌파 언론들이 보도한 중립성이라고는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편파적인 사람을 방통위원장에 임명한 것은 현 정권이 아직 손을 못 대고 있는 유튜버를 단속하고 규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 사람은 지금 음주운전에 관한 시비가 나오고 있고 또 표절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방통위원장이 된다, 뭐 거의 확정적이겠죠. 한국당이 반대하고 있지만은 날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겁이 나서 한상혁을 내걸고 방송을 한번 유튜버들이 제대로 안 하고 슬쩍 건들고 넘어가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불이익을 받든지 뭐 광고를 빼든지 관련 없이 이 사람이 방통위원장의 적임자가 아니다라는 문제를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자, 문재인이 이 사람 임명을 밀어붙이고 있다 하고 전임 위원장이 그 사람도 좌파적 속성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 사람은 나름 지식인으로서 양심이 좀 있었는데 강제로 끌어내리고 이 사람을 박을 만큼 지금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자, 이 부분에 대해 저는 묻고 싶고요. 자, 이 사람은 아버지가 영기 군수로서 과거에 부정선거를 폭로한 사람입니다. 충남 청량 출신이고 대전고 고대 법대를 나왔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변호사를 길로 들었었고 고려대 대학 중에 강제 징집일 때였으니까 아마 학생운동을 좀 했겠죠. 2000년대 초에 MBC 자문을 맡았습니다. 자, 그때 이제 97년 이학수 홍석현 간의 대화가 담겨있는 안기부 도청 파일, 삼성 X파일 사건에서 MBC 측 변호사를 맡아서 이름을 알렸습니다. 노무현 정권 때죠. 그래서 당시 법률 대리인을 한 것을 계기로 2009년에 민주당 추천으로 MBC 방문진 이사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이명박 정권 때지만 야당 추천 케이스에 MBC의 이 일종의 홀딩 컴퍼니 격인 방문진 이사를 지냈습니다. 중앙대 신방대학원에서 언론학 석사를 받았고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전문위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특별위원 이런 걸 역임하면서 방송통신 전문가라고 자처해왔고 2018년부터 민원연 공동대표를 하고 있고 지금 민원연은 뭐 세상이 다 아는 문 정권의 언론에 있어서의 최대 영향력을 행사하는 좌파 언론의 이렇게 아지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그동안에 확실한 어떤 정치 색깔을 보여왔는데 어떻게 지금 방통위원장이 될 수 있느냐. 그래서 가짜 뉴스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유튜버를 장악하고 언론 장악하는 것이 목적일 거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결론입니다.
싸워야지요. 잡겠다고 취임하기 전부터 예고하고 있으면요. 그런데 전부 겁을 먹고 말을 하고 있지 않으면요. 보수 유튜버들은 뭐 때문에 보수 가치를 전파하느냐 하고 있습니까? 오늘 같은 날은 전부 한상혁이 반대한다고요. 입장을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유튜브 하는 데서 날아가게 될까봐 겁을 먹습니까? 그러면 유튜브 하는 목적이 뭐 때문에 합니까? 당사자들이 싸우지 않으면 누가 싸웁니까? 전부 자기들끼리 티격태격 싸우고 빈정거리고 비아냥거릴 게 아니라 한상혁을 향해서 유튜브 하는 사람들은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시청자들이 보고 판단해 주세요.